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국회 탄핵됐습니다. 204표가 나왔네요. 이게 무기명으로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몇 명이 정확히 이제 이탈했는지 이제 알기가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민주당에서도 몇몇 이탈표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도 반명 혹은 비명이 있거든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입지가 위험해지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표도 몇 개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이탈했고 그런 표들이 합쳐서 전체적으로 204표를 만들었다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부결되기를 희망했지만 이걸 또 예상한 사람들 많죠. 이번에는 워낙 분위기도 그렇고 일단 국민의힘에서 벌써 표결 들어간 그 자체부터도 벌써 뭔가를 암시하고 있었죠. 어쩌면 탄핵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비관할 필요 없고요. 어차피 계획 범위 안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이것을 다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봐야죠. 벌써 탄핵에 대비한 변호인단 벌써 구성하고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법적 다툼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요, 헌법재판소입니다. 평소에 헌법재판소는 우리 이제 관심 밖에 있죠. 여기는 헌법만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이 자주 언급되는 그런 국가기관은 아닌데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대통령 탄핵을 다루는 재판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그때를 보더라도 진짜 난리 났던 것은 탄핵되고 난 그 이후였죠. 국회 탄핵되고 나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판결을 내리기까지 그 한 2달 걸렸잖아요. 그때 나라 전체가 난리 났고요. 광화문 난리 났었죠. 이제 그런 시간이 또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모든 관심이 쏠리고 여기에 이제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원래 9명입니다. 9명. 그런데 3명이 몇 달 전에 이제 퇴임을 했는데 여야 간의 관계가 지금 싸납죠. 그렇게 되면서 후임을 임명을 못했습니다. 아직. 그런데 이재명이가 이제 탄핵에 성공했기 때문에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 빨리 이제 이 그 후임 대법관 헌법재판관들을 이제 여기 추천할 것 같습니다. 새로 이제 추천되는 헌법재판관 3명은요, 여야 각 1명입니다. 국민의힘에서 1명, 민주당에서 1명,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또 1명이거든요. 국회 몫인데. 근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땡깡을 부리고 있죠. 자신들이 알아서 하겠다. 국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서로 밀고 땡기고 하다 보면 숫자 많은 쪽이 이제 이긴다. 뭐 그런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2개 다 이제 민주당 몫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여러분도 아마 그래 생각을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요, 9명이 차는데 이재명의 뜻을 받들어줄 재판관 2명이 들어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문형배, 이미선 요 두 사람은 문재인이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2025년 4월에 여기 퇴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5개월 정도죠. 5개월 정도. 5개월 뒤면 이 사람들이 나가거든요. 그때까지 과연 이게 재판이 끝나지 않고 있을 것인가? 지금 분위기 봐서는 그 5개월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탄핵 재판에 이제 참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여기 문영배 저쪽이 지금 여기 지금 헌법재판소장 그 직무 대리를 지금 하고 있죠. 대행인데요. 자, 이 이제 9명, 새로 3명이 추가되면서 9명인데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이 임명한 2명, 김명수가 임명한 2명,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1명,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한 1명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전망 괜찮아 보입니까? 문형배, 이미선 저 두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은 저 사람들 내보내고 새로 2명을 대통령 몫으로 임명하게 되면은 상당히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민주당 몫으로 새로 2명 들어가고 문형배, 이미선도 어쨌거나 문재인 쪽이기 때문에 어떤 성향인지 어느 정도 드러나 있죠. 4명. 그리고 김명수가 임명한 또 1명, 5명. 또 김명수 또 1명 더 있죠. 6명. 이렇게 되면요, 남는 사람은 국민의힘에서 1명,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1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1명, 딱 6대3이 됩니다. 6대3. 물론 딱 그렇게는 안 될 가능성도 커요. 법리로 보게 되면은 그 숫자는 또 바뀔 수가 있는데 대통령을 탄핵 인용하려 그러면요, 최소 6명이 필요합니다. 6표가. 6명이 찬성을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과연 6명이 찬성할 것인가 이제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문영배 이미선을 내보내고 새로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람이 있으면은 6명 만드는 건 거의 어려울 것 같은데 요 진용이면 요 포진이면은 민주당이 이제 원하는 2명의 카드를 밀어넣고 이러면은 이거 정말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광장의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가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그 여론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여론조사 따라 언론 보도 내용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언론들은 지금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시작했죠. 이미 탄핵되기 전에 국회 탄핵하기도 전에 벌써 대통령을 그냥 내란 수괴로 그냥 대접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취급하면서 그냥 내란 일으킨 내란범으로 그런 식으로 몰아갔는데요. 그들이 이제 국회에서 탄핵을 마쳤기 때문에 봐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 TV조선 채널A, JTBC 이런 언론들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이제 윤 대통령 죽이기를 시작한다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좌파 언론은 뭐 뻔합니다. 거기는 MBC는 이제 완전 물 만난 고기처럼 난리 날 겁니다. 그리고 KBS나 SBS 같은 경우도 소위 이제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흐름. 그걸 따라갈 가능성이 크죠. 그 속에서 이제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대통령이 이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어떻게 얼핏 보면은 조금 상당히 이제 깝깝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이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계획에 넣고 있었다. 지금 이 상황도 그 계획 속에 들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결국 대통령은 이미 오래전부터 선관위의 그 여러 가지 어떤 부정한 어떤 내용들, 선거 조작, 부정 선거에 대한 내용들을 다 갖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작년에 이미 그것을 다 확보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때 우리 이제 국정원이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선관위를 부분적으로 그때 당시 점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서버를 약간 조사를 했어요. 전체는 다는 아닌데. 근데 지금 들리는 말로는요. 거기에 해킹 툴을 그때 심어놓고 나왔다라는 거죠. 해킹 툴. 해킹 툴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거기 서버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해놓고 온 거예요. 소프트웨어인데요. 그걸 통해서 이미 포렌식이 다 끝났다. 그래 선관위 쪽에서는 눈치도 못 채고 어쨌거나 우리 국정원에서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대통령에게 고스란히 이제 보고가 됐을 것이다. 대통령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 맨입니다. 모든 정보, 고급 정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정원, 검찰, 경찰, 뭐 감사원도 있고요. 거기다가 뭐 방첩부대, 뭐 기무사, 정보사, 뭐 전부 다 대통령 관할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반격의 카드는 분명히 있다. 대반격은 시작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헌재가 이것을 보통은 통상 한 5, 6개월 이렇게 걸린다라고 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때 보니까 뭐 후다닥 하더군요. 분위기가 한쪽으로 넘어가 있을 경우에는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2달 혹은 길어야 석 달 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랬을 때 가결이 인용돼 버리면은 그 석 달 안에 또 대선을 치러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부결이 가결이 이제 인용되지 않고 가령 기각이나 각하 같은 게 되게 되면은 대통령의 신분은 그대로 회복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대반격을 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이 헌법재판소에서 근본일척의 대승부가 이제 펼쳐집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분위기를 뺏기면 안 돼요. 분위기를. 그래서 대통령이 너무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거기서 법정 다툼만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당시 헌법재판소 가기 전까지 청와대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때 분위기가 한쪽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 가만히 있으면 그건 안 됩니다. 침묵은 오히려 뭔가를 그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된다고요. 광화문에서 광장에서 아무리 소리를 쳐도 우리 언론은 그거 보도 안 해줄 겁니다. 거의 그냥 무시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때문에 대통령실에서요. 어차피 직무는 이제 배제됩니다. 뭐 아무것도 못해요. 다만 스스로를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건 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 나름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던지고 이런 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액션을 좀 취해줘야 돼요. 너무 가만히 있으면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 1월 20일이 이제 트럼프의 이제 취임인데요. 그 사이에 많은 어떤 정보가 오갈 것으로 봅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도 부정선거를 이렇게 일수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리는 말로는 새로 그 대언론 담당 비서를 프레스 세크레터리라 그러는데요. 여성이죠. 아주 젊은 여성인데 임명했다 그러죠. 임명한다 그러죠. 그 사람이 방송에 나가서 그런 말 했다 그러죠. 미국 이제 이 선거 시스템을 완전히 이제 바꾸겠다. 프로토콜을 완전히 바꾼다. 규칙도 완전히 바꾼다. 대통령령으로서 그걸 바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취임과 동시에 옛날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사전 투표 없앤다. 그리고 하루 만에 선거도 하루 만에 끝낸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뭐 획기적인, 그리고 개표도 말이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수개표한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와 공조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이 아니에요. 선거 시스템을 일단 공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모종의 어떤 서로 간의 연합 작전이 이제 실시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비상한 시국이 이제 드디어 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보면요, 국회에서 탄핵하기 이전보다도 탄핵되고 난 이유가 정말 초긴장의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난리가 났었죠. 자, 그것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상했을 수도 있고 대통령 스스로도 아마 이것을 계획했을 것이다. 그리고 근본일찍의 승부를 펼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최후에서 헌재에서 이제 변론을 할 때 대통령 스스로 벌써 변론하겠다라고 언급했죠. 생중계를 요청했고요. 거기서 이야기할 내용들이 확실한 뭐가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알면 경악할 그런 내용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히려요, 대통령에게는 역공의 대반격의 그 재료가 될 수도 있고, 저 이재명을 비롯한 저들 탄핵 세력들에게는 오히려 그게 역풍을 맞는 그야말로 뭐 완전 그 입장이 바뀔 수 있는, 자신들이 공격하다가 공격을 당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